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리뷰 앤 위크 어헤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제 결국은 그 하이라이트 김여정 제1부부장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사실은 뭐 지금 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의 동생 이게 훨씬 더 와닿죠. 미국에서도 오늘 과연 이 특사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뭐 통일의 주역이 돼서 후세의 길이 남을 자취를 세우시길 바란다. 이런 그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했다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미국에서는 어,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있었던 그 평창 올림픽이 열리면서 그때까지의 그 북한과 남북한 이슈는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더 심도 있는 그런 내용은 제가 오늘 따로 하나의 에피소드를 지금 그 위클리 리뷰 앤 위크 어헤드를 위클리 리뷰가 아니고 위크엔드 리뷰 뭐죠? 위크엔드 리뷰 앤 위크 어헤드를 마무리를 하고 따로 하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그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이번 주에 미국에서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그 국정연설을 할 때 박수를 치지 않은 민주당들은 뭐 반역자라고 불러도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민주당 의원 가운데 한 명이 미국 대통령이 그 북한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본 것 같다. 전부 이제 뭔가 지도자가 얘기만 하면 기계처럼 박수를 치는 그런 얘기, 그 정도로 이제 어떠한 그 비유의 대상이었는데 오늘 미국의 거의 모든 언론, 특히 그 CNN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에서의 최고의 금메달은 김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하면은 과거에 한국에서 그랬듯이 미국에서도 뭔가가 늘 비합리적이고 뭐 예를 들면 뿔이 달렸고 시뻘건색이고 이렇게만 생각됐는데 김여정이라는 그 김정은의 여동생이 와서 카메라에 계속 잡히면서 뭐 부드러운 모습을 그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등등 때문에 금메달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뒤에 하나의 그 다른 그 에피소드로 전해드리겠고 당연히 미국에서도 과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조건을 맞춰보자고 했다고 하니까 그런 조건이 어떤 조건이 될지 그리고 이제 그 뭐 빠를수록 좋다 이런 얘기도 오고 갔다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 신경을 쓰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죠. 더군다나 이제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 평창 올림픽에 가기 전에 일본에서부터 이미 그 시동을 걸어서 북한에 대해서 뭔가 그 강한 메시지, 특히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은 경제 제재를 할 것이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미국에서도 그 평창 올림픽 개막식이 시작되기 전에 만찬장에 이 마이크 펜스 그 부통령이 그 거기서 스킵한 것 빠진 것을 보도를 하거든요. 어제 제가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는 그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미국은 아침 9시에 시작이 되는데 미국 시간으로 개막식이 새벽 3시였거든요.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어느 여러분이 그런 것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후에 늦게 그 MBC에서 다시 이제 그 저녁에 프라임 타임 때 방영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로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하면은 새벽 3시에 이런 것들이 시작되고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만찬에도 안 갔고 그리고 VIP 그 자리에서 이번에 그 올림픽의 가장 그 개막식에서의 하이라이트가 한반도기를 들고 남북한 선수들이 같이 입장하는 것이었는데 그때 이제 전부 기립박수를 쳤는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기립박수를 치기는커녕 오히려 그 와이프와 자리를 바꿨다는 것 아니겠어요? 청와대에서 배정해 준 자리가 바로 그 김여정의 앞에 앉았기 때문에 그것을 반 칸이라도 한 칸이라도 이제 좀 엇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것까지도 미국이 보도를 하면서 이 내용 자체는 이제 오후가 되면서 아이 뭐 지금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그런데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차상으로
제가 어제 오늘의 미국을 방송을 할 때까지는 아주 그 많은 그 세심한 분석이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겠고요. 미국에서도 그 빅터 안 선수가 정말 그 금의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것, 그 쇼트트랙에서요, 러시아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전에 보도를 했었고요. 뭐 한마디로 그 김여정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그 관심 그 전에 가졌던 것 이상으로 부드럽고 뭔가 아무튼 그 굉장히 그 뉴스 메이커였었다 하는 내용들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의 사설이 좀 눈에 띄었었는데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제 그 남북 그 통일을 과거에 나이 드신 분만큼 원치 않는다. 경제적인 그런 그 지불해야지 되는 대가도 너무 많고, 그리고 뭐 지금은 이미 그 세계적인 가치에 바탕을 둔 그 시민 국가, 시민, 그 세계적인 시민, 이런 것이 어떤 그 혈통적인 민주주의보다 더 그 다가선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그래서 이제 공정함이나 규칙 같은 것을 세계적인 가치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그런 것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 그래서 이번에 그 하키 선수들이 단일팀이 되는 것도 젊은이들 가운데 그 반대한 사람들이 많다는, 그 한국에 열심히 그 노력을 했었던 그런 그 젊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요. 그런 내용까지 전하면서 결국은 세계적인 정체성을 한국의 젊은이들은 어떤 그 피로 엮여진 그 혈통성보다 더 그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통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서로 그 다른 방향에서 번영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그 새로운 것을 원한다 하는 것도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사설로 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가기 전에 계속 뭐 두고 보자, 뭐 북한 사람들과 뭐 예정은 없지만, 뭐 요청도 없지만, 뭐 어떻게 될 것인지 하고 뭐 끝내 만나지는 않았는데 공군기에서 돌아오면서 한 얘기 등도 있고요. 그리고 워러 원비어 그 아버지를 그와 대동을 해서 평창 올림픽에 가서 굉장히 그 북한이 몹쓸 나라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그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또 그 실제에 뭐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을 수도 있지만 탈북자도 만났고 천안함 그 기념관도 갖고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러나 그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평소에 생각했었던 싸늘하고 뭐 예측 불가능하고 뭐 무기가 가득 들어서 있고 하는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북한에서 김여정이 그 옴으로 인해서 마이크 펜스 그 미국 부통령보다는 김여정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 더 이긴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지적을 그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지금 그 잠깐 있는 일이고 또 물론 끝나고 나면은 경기가 다 끝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그 북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초청장을 그 공식적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좀 문제가 조금 달라지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 이 에피소드 올리고 나서 바로 그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굉장히 많은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왜 남북한이 분열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아주 그 양식이 있는 그런 매체도 있고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의 긴장이 이번 그 올림픽에 다 가려져 버렸다 하는 내용, 또 뭐가 있나요?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는데 보신탕 얘기도 나오고요. 갤럭시 노트 8과 북한 선수들 이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잠시 뒤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청률도 괜찮았어요, 이번에. 까지 함께 묶어서 전해드리고 다시 이제 그 이번 주에 그 위켄드 리뷰 쪽으로 돌아가자면 가려졌었던 일이 참 많습니다. 미국에서 삼성의 그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은 그 구치소에서 나오는 아주 그 웃음을 그 감추지 못하는 그 모습의 사진과 함께 이 내용을 이틀 연속
굉장히 아주 그 자세히 그 다뤘거든요.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강조를 하면서요. 정치인이나 법조인은 물론 본인조차도 이렇게 그 풀려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반부패 캠페인을 하던 많은 한국의 사람들은 또 더군다나 그 촛불 시위를 거쳐온 사람들은 경악했다. 이건 그 뉴욕타임스의 표현이고요. 가장 가능하지 않았던 시나리오가 이렇게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게 영국의 가디언이었던가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여론이 아니라 증거로 결정을 한 올바른 판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도 한국 언론과 똑같이 보도를 합니다. 뭐 뇌물이기는 하지만 거부하지 못할 그 뇌물을 대통령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줬는데 그것도 그렇다면 문영표 전 장관 또 그 공단 그 이사장이요. 국민연금. 뭐 그런 사람은 똑같은 그 이슈에서 뭐 노트에 잘 그 적었던 우정범 노트 같은 것에 적혀 있는 그런 것과 해볼 때 왜 이렇게 다른 그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뭐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어. 이렇게 얘기한 그 젊은이들 그 블룸버그 뉴스와 인터뷰도 했고요. 또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재벌개혁을 캠페인 당시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재벌개혁이 굉장히 한국에서 힘들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래서 불평등한 것을 그 없애는데 초점을 맞춰서 사회복지라든가 임금 인상에 먼저 그 손을 댔다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는 결코 그 삼성의 그 이재용 그 부회장이 이렇게 풀려난 것이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까지 전해졌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이 일단 그 뭐 거의 1년인가요? 구치소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와는 다르다. 한국도 이게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재벌 개혁이 되고 또 일반 사람들과 재벌 사이에 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떠한 그 과정은 거치고 있다. 이 같은 그 미국인 컨설턴트의 말도 실었던 언론도 있고요. 이 내용 굉장히 그 평창 올림픽 그 전에는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여러분들께 정규 방송 시간에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요. 평창 올림픽이 시작되기 직전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아주 그 중요한 내용을 하나를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를 하면서 이재용 그 부회장의 석방과도 연관을 시켰는데 한국 언론을 보니까 한국 언론은 어떠한 이유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평소에 잘 모르는 아주 그 잘 안 알려진 그런 매체가 한 군데서 보도를 했고 또 다른 위키나무인가요? 에서 보도를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의 이 기사는 굉장히 길고 심도 있게 취재한 아나 파이필드라는 지금 일본의 특파원이고 요즘은 뭐 한국에 더 많이 가 있어요. 평창 올림픽도 있고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번에 그 신년 그 기자회견 할 때 안녕하세요. 워싱턴 포스트 특파원 아나 파이필드입니다. 지금부터는 영어로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었던 바로 그 특파원이 쓴 얘기인데 조금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에 그 땅콩 회항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상속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지금은 뭐 대한항공에서 일하고 있진 않지만 조연아 씨 당시에 그 부사장이었습니까? 부회장이었습니까? 부사장이었었죠. 그 땅콩 회항 사건이 아직도 한국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그 올림픽 마지막에는 이제 김연아 선수가 했지만 얼마 전에 그 대한항공이 공식 파트너이기 때문에 아버지인 그 조양호 씨와 또 그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그 같이 그 이 성화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옮기는 그런 것을 하고 그리고 그때 조연아 씨도 이 그 회색빛 그 운동복을 입고 아주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 그 땅콩 회항 사건 때문에 조연아 씨가 무릎 꿇으라고 해서 무릎 꿇고 그리고 이미 뭐 이게 지금 활주로에 있어서 안 됩니다 하는데도 게이트로 다시 가고 이 사무장과 스튜어디스를 내리게 하고 했었던 그때의 그 사무장이요 박창진 씨가 지금도
지금도 대한항공에서 휴직을 했다가 다시 일하면서 여러 가지 그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건을 워싱턴 포스트가 굉장히 아나 파이필드 씨가 자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연아 씨는 그 성화 봉송 같은 것을 웃으면서 전달할 때 그 사무장, 그 스튜어디스가 맞게 했었던 겁니다. 이 조연아 씨가 그 당시에 그 새로운 룰을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은 그 마카다미아, 그 너츠를 접시에다가 주지 않고 그 봉지채 뜯지 않고 가져다 줬기 때문에 그 난리를 쳤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새로 바뀐 룰이 워낙에 그 땅콩 엘러지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픈해서 줄 수 없도록 돼 있어서 룰대로 했는데 뭐 이게 뭐냐고 그게 이제 또 이제 뭐 최고 대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또 사무장이 이게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비행기에서 그야말로 쫓겨나고만 아직도 그런데 이 조연아 씨가 그 올림픽 성화 봉송을 전달하고 할 때 박창진 씨는 그 이코노미석에서 이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그 사주의 딸이기도 하고 본인이 간부이기도 했는데 그가 비행기에 타기 때문에 본인이 따로 배당이 됐는데 그만큼 이제 그 능숙한 베테랑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무장이니까. 그랬는데 그때 그 일로 모든 것을 잃어서 지금은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계속 그렇게 돌린다는 겁니다. 화장실 청소를 이 사람은 조연아가 성화 봉송을 할 때 화장실 청소를 했다. 이게 그 워싱턴 포스트의 아나 파이필드 기자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나 파이필드 특파원은 뭐 특별히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에게 뭔가 좀 그 뭐라고 할까요? 동정심을 가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이 과연 사회가 이 공평한가 그런 것이요. 대한항공도 공기업이긴 하지만 오너가 있고 또 그 사주라기보다 이제 사주 오너 이렇게 부르는 그런 분위기를 얘기를 하면서 오너 가족과 보통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어서 결국은 지금 그 조연아 씨 같은 경우는 지난 뭐 재판도 거쳤고 등등 해서 12월 달이었었죠. 이제 업무 방해죄 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인데 결국은 이제 풀려나서 이번에 이렇게 아버지와 또 환하게 웃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 부자와 나머지 사람 이게 그 워싱턴 포스트 기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제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용 그 회장도 결국은 그 뭐 석방돼서 개막식에 그 파트너기 때문에 이제 나갔다 이런 얘기까지 나간다라는 얘기까지 그 올림픽 개막식 전에 쓴 기사니까요. 그런 그 내용들을 전하면서 정치 파워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오랜 동안 이어져 왔던 불평등이랄까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은 아니고 모두가 노력을 해야지 된다.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정성진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창진 그 전 사무장과 그 당시 승무원 이름이 김두희 씨였던가요? 이 두 사람은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고 뭐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하고 등등 했는데 물론 아버지가 조양호 회장이 딸이 어리석다면서 해고 시키긴 했어요. 그래서 이 아나 파이필드 특파원이 이 기사를 쓰기 위해서 조연아 씨에게도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힘들겠다고 했고 그리고는 이제 이 박창진 씨는 인터뷰를 한 거예요. 본인은 회사가 본인에게 본인이 이렇게 이제 경제 이코노미석에 화장실 청소하고 하는 것이 회사로부터 복수를 당한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조연아 씨가 감옥에 가고 그럴 때 또 조연아 씨 그 동생 동생 누구죠? 뭐 에밀리 존가요? 그 사람이 내가 복수할게 뭐 이런 거 드러났다가 또 사과하고 했었는데 이 그 박 전 사무장은 복수를 당하고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에 대해서 루머가 너무 많이 퍼지고 누가 퍼뜨리는 건지 뭐 본인은 그 심증은 있지만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이젠 다 알아보고 그야말로 성격 살인 캠페인을 오랜 동안 겪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고 지금 일하고 있는 컨디션도 너무 엉망이고 도대체 출근하면 왜 출근하니 왜 결혼하지 않니 심지어는 동료들이 이러면서 너는 이 회사 다니지 못한다 차라리 뭐 회사 그만
그만둬라라는 그 애정이 있는 그런 그 충고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요. 47살인데 대한항공에서 21년 동안 일을 해왔답니다. 요즘에 그 해피한 얼굴을 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요. 항우울제도 먹었고 분노, 어떤 때는 그 숨쉬기도 굉장히 힘든데 본인이 한국의 그 작은 섬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아버지가 선원이셨는데 어디엔가 가서 모르는 곳에서 모르는 그 장면에 그 그림이 담긴 엽서를 보내줄 때 굉장히 그가 이국적인 곳에서 보내줄 때 나도 그런 생활을 해봤으면 하다가 대학생 때 이제 대한항공에 입사 원서를 냈고 또 워낙에 다른 사람 돕는 것도 좋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잘 맞을 것이고 그 잡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어머니는 지금도 그 작은 섬에 사시면서 오랜 동안 아들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지만 지금은 갑자기 이 가족에서 이제 막 회사와 또 개인과 소송도 하고 하니까 본인이 굉장히 묘한 그런 그 입장에 있다는 어려움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쉬었다가 다시 그 일하러 갔더니 뭐 자격 테스트를 한다면서 언어 테스트에서 여러 번 불합격시키고 한국어 영어 전부요. 의도적인 것 같다 하면서 회사에서는 차별 안 한다고 하지만 주니어와 그 시니어의 일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 시니어라도 뭐 이코노미석에 가서 뭐 이거 화장실 청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소송이 이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그 작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영어로 얘기했대요. 그 아나 파이필드 씨에게 한국인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생각하길 바란다. 이게 이제 그 아나 파이필드 씨가 이 케이스를 그 굉장히 좀 그 자세히 본 거죠. 그래서 올림픽이 있기 직전에 그 워싱턴 포스트에 보도를 했는데 어떤 일인지 한국 언론에서는 거의 제가 보지 못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고 그리고 저도 이 많은 내용을 다 전할 수가 없어서 조금은 그 출연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니까 굉장히 긴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기사를 읽고 나서 미국 사람들의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만 추려서 전해드리자면은 윈터 올림픽 기간 동안에 그 조연아 씨가 등장했을 때 우부하는 그런 것을 당하지 않으면 내가 놀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스토리를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앞으로 코리안 에어라인 보이콧 할 것이다. 보이콧 에어라인 리스트에 올려놓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한이건 북한이건 그 한국의 지도부는 참 다를 게 없다.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은 한쪽은 총을 사용하고 다른 한쪽은 돈을 휘두르는구나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장에게 모자를 벗어서 인사를 한다.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시라. 당신이 옳다. 처음부터 옳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몇 년 동안 그 한국에 갈 때 그 이 비행기를 탔는데 몇 년 전부터 서비스가 별로더라. 직원들에게 그렇게 대하면 손님에게 직원들이 프로페셔널하게 그리고 마음이 그 우러나서 그렇게 뭐 제대로 대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내용은 읽으면서 저도 별로던데요. 미국이 지난 그 반세기 넘게 북한의 김씨 패밀리를 먹여 살렸고 한국에도 많은 도움을 줘서 이런 여자를 생겨나게 했다. 이제 한국으로부터 미국을 손 떼자 이런 말도 합니다. 미국이 뭐 한국을 무조건 돕는다고 생각하는 그 미국 사람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오래전 그 한국에서 살아본 적이 있는데 참 그 한국이 사랑스러운 나라이긴 하지만 신분제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 무릎 꿇고 사과를 하라고 했다고 물음표를 3개나 붙이셨어요. 이거 트럼프가 좋아하는 스타일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이 케이스의 배심원이 되고 싶다. 미국에는 이제 배심원이 있으니까요. 그런 얘기. 그리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한국인들과 일하면서 딜을 한 적이 있는데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그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직원들에게 잘 못 대하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이제 여러 가지로 기본적으로 뭐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뭐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누가 더 돈을 그 덜 버느냐. 여기도 뭐 어느 정도 공정하게 벌고 공정하게 그 배분을 해야지 되는 그런 한계는 있겠으나 이처럼 뭐 땅콩 뭘 잘못 가지고 왔다고 그것도 룰도 맞았는데 무릎 꿇으라고 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고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 이 부자고 사주 오너 딸이고 경영자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거기에 굉장히 그 포커스를 맞춘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자체를 사실은 이제 나이도 젊잖아요. 이제 한국의 재벌도 점점 이 승계 과정을 지나가면서 나이도 젊으면은 젊은 사람들이 또 외국에서도 많이 살아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뉴스는 이제 좀 미국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워싱턴 포스트가 크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네, 위켄드 리뷰 이번 주 미국에서 가장 큰 뉴스 가운데 하나가 뭐 주식 시장이 어제는 결국은 뭐 300 몇 포인트 다우지수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일주일 사이에 두 번이나 한 번은 뭐 1100 포인트 내려갔고 또 한 번은 또 1030 몇 포인트인가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도 뭐 아직까지 그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1년 넘게 크게 그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자율이 인상될 것이다. 인플레이션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세금 감면 때문에 그것도 그 보통 사람들에게 조금씩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 뭐 부자에게는 많이 감면이 되지만요. 더군다나 이제 그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금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그럴 때는 정부의 빚이 늘어나고 국가 신용도 또 문제가 되고 이런 등등을 이제 걱정하느라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내려갔는데 계속 이제 올라가는 아주 기분 좋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것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기대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많은 또 그 전문가들은 이제 조정하는 것으로 보죠. 조정 기간 내지는 그 교정 기간이라고 할까요? 조정 시기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도 큰 기대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물론 그 주식시장이 경제의 그 전반적인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또 이자율이 오르고 뭐 그러면 돈 빌릴 때 그 이자를 많이 내야지 되니까 돈을 못 빌리게 되고 그러면 투자가 또 줄어들고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주식시장과 일반 그 메인스트리트과 월스트리트이 같이 갈 수도 있고요.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또 그 예산안이 뭐 상원에서 2년짜리를 통과시켰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통과된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큰 승리입니다. 그러나 6주일짜리만 결국은 이제 되게 된 거예요. 3월 달이 되면은 다시 연방 정부 문을 닫느냐, 닫지 않느냐. 미국이 지금 이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민주당은 이제 그 이민자들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을 통과를 시켜야지 된다. 특히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 따라서 와서 서류 미비자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런 그 젊은이들을 트럼프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서 그 법으로 통과시켜 주지 않으니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그들을 추방하지 못하게 하는 나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유지를 해야지 된다고 하면서 예산안에서 앞으로 이제 또 6주일 뒤에 투표를 할 때 계속 갖고 갈 것이고요. 그리고 공화당이 더 이상 제가 볼 땐 옛날의 공화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공화당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돈도 없는데 뭘 그렇게 자꾸 빌려다가 쓰느냐잖아요. 돈이 없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보조를 해주느냐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공화당이요 돈 더 쓰자고 해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늘리고 특히 국방 예산을 엄청 늘리고요. 그러면 대신에 좀 그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 주는 것 같은 메디케이드 같은 것에서 마구마구 깎고 있는 겁니다. 더 깎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깎고 있고 그러면서 돈은 빌려서 뭐 핵무기도 더 만들어야지 된다고 하고 더 작게 핵탄두도 더 작게 숫자도 더 많이 또 해상 기반에서 러시아처럼 뭐 이렇게 만들어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이 그 트럼프 당으로 그 접수가 됐어요. 접수가 되면서 과거에 그런 그 공화당이 아니라 예산을 많이 늘려가는. 그래서 아무튼 6주일짜리는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또 하나 중요했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프랑스의 프랑스 혁명 뭐 기념일 그 퍼레이드를 보고 와서는 미국도 군사 퍼레이드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 프랑스 혁명에 관한 퍼레이드는 조금 다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다른 나라에서 어떤 그 군사 퍼레이드를 한다 하면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죠. 조금 그 세련된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 뭐야, 무력으로 과시하네 이런 말 하잖아요. 중국 또 그 북한 뭐 냉전 시대의 붉은 광장에서의 레드 아미 그 러시아요. 그리고 이제 무솔리니, 하이 히틀러 뭐 이런 실제보다 본인들의 군사력이 더 강하다고 억지로 과시해 보이고 싶을 때 그런 그 뭔가 뽐내고 싶을 때 하는 것이 군사 퍼레이드 열병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미국에서 한다고 하니까 반대가 너무 많죠. 물론 미국에서도 과거에 전쟁을 끝나고 군인들이 돌아오면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아버지 부시 시절에 이라크 전쟁 끝났을 때 했는데 그때는요 사람 베이스였지 군인 베이스였지 막 그냥 어디 있는 탱크를 그 가져다가 펜실베니아 애비뉴에서 처벅처벅 탱크가 걸어 다니는 거 아니고 뭐죠? 탱크가 이제 행진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 예민하게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군인들만 하도록 하고 미국은 할 필요도 없고 너무 그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거수경례도 하고 거수경례도 받고 그래서 지금 그 국방부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정치적으로 공격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장소도 조금 예민하지 않게 그리고 뭔가를 하더라도 좀 그 축소해서 하는 이런 것 그리고 날짜도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7월 4일이 그 미국 독립기념일이잖아요. 그런 때 뭐 하자고 하면은 이 국방부에서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걸 군인들을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하면서 뭔가 그 군인의 날이요. 11월 달 베테랑스 데이 한다고 한다던가 이런 군사 퍼레이드를 준비하려고 한다고 해서 반대가 훨씬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퀴니피악 대학이라든가 갤럽의 여론조사라든가 그리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여론조사 결과 많이 내는 데가 라스무센 같은 데는요. 거의 지금 지지율이 50%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퀴니피악도 지난 7개월 사이에 최고인 40%.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이고 그리고 이미 이제 2월 달부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봉급표를 받아봤었을 때 조금 아주 작기는 해요. 이제 세금 감면안의 그 혜택에 따라서 조금씩 그 몇십 달러씩 이제 조금 더 받을 수 있게 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내가 몇십 달러 받을 때 똑같은 시간에 다른 사람이 몇만 달러 받고 회사는 몇만 달러가 뭡니까? 뭐 몇십만 달러 이상의 그 득이 된다는 것까지도 계산을 좀 하셔야지 현실적으로는요. 그래야지 되고요. 그래서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중서부의 백인 여성들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갤럽의 여론조사입니다. 그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할 때 가족이 하라고 하니까 특히 이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그런 그 여성들 백인 여성들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백인 남자 말하자면 뭐 애인이랄지 아니면 남편이랄지 또 뭐 잘 모르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 뭐 남편이나 애인이 하라는 대로 또 들은 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는데 하고 보니까 계속 뭐 지금 백악관에서도 여자들을 가정폭력해서 한 사람이 아니고 어제 저 뉴스 끝나고도 또 한 사람이 사임을 했거든요. 사임을 하고 대통령도 뭐 결혼도 3번이나 했죠. 결혼 3번 한 게 흉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뭐 첫 번째 부인은 나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 얼마나 나를 험하게 다루는지 그건 강간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열 몇 명이 대통령을 뭐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하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어제도 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주 정말 신임하고 예뻐하는 호프 힉스라는 29살의 공보국장이 있는데 이 공보국장이 백악관에서 연애하던 40살의 또 다른 이제 비서관, 그 비서관이 엑스 와이프 그 두 명을 그 때리고 멍들게 하고 해서 결국은 그만뒀잖아요. 그런 일들이 나왔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기자회견하는 것 보니까 그 여성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남자 일할 때 잘했다. 그리고 본인이 아무 죄 없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분노했고, 왜냐하면 그 여성들이 이 남자가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해야지 되는 비서관이기 때문에 FBI 신원조회를 할 때 엑스와이프들을 당연히 조사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엑스와이프들이 그때 갖고 있었던 뭐 사진도 내놨고 또 그 경찰에 보고해서 그 접근 금지 명령을 한 것도 얘기를 했고 너무너무 자세히 어떻게 말로 신체적으로 학대당했는가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FBI 신원조회도 통과하지 못했고요. FBI 신원조회 통과하지 않고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지금 수십 명이에요. 대통령의 사위인 자레드 쿠슈너를 포함해서 이런 행정부는 이제까지 미국에 없었습니다. 보지를 못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남자가 이제 그런 FBI 것도 통과하지 못하고 그랬는데도 대통령이 아니 본인이 죄 없다고 하잖아. 잘 되길 바래.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매맞고 미국에서 블랙 아이라고 하거든요. 멍든 눈을요. 그 블랙 아이 그것도 뭐 퍼플 아이도 아니고 블랙 아이 굉장히 심하게 멍든 이제 그 정도가 됐는데도 그 여성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러니까 여성들이 점점 등을 돌린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가족의 압력으로 또 뭐 주변 환경 때문에 그랬는데 가만히 일하는 것 보니까 특히 여자 이슈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겠다 해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빅뉴스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람이 그 랍 포터라는 사람이거든요. 공부는 잘해서 하버드 옥스퍼드 대학교 나왔고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 존 켈리 이 사람이 뽑은 건데 이 사람은 처음에 뭐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뭐 너무 좋은 사람이다 하다가 멍든 사진 나오니까 우리 백악관에서 그래서는 안 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적어도 몇 개월 전부터 이 라포터가 그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FBI 신원조회가 통과되지 않았고 FBI의 신원조회가 비서실장에게 가니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라포터와 최근에 백악관에서 연애하고 있는 호프 힉스라는 이 여성이 연애를 하는 것 알고 이 라포터가 이 호프 힉스와 공보국장과 연애를 하기 전에 백악관에서 또 다른 여성과 연애를 했었어요. 연애를 하다 헤어졌는데 그 여성이 이 호프 힉스라는 대통령이 굉장히 신임하는 이 공보국장과 이 라포터가 또 데이트를 한다고 하니까 안 된다. 저 사람 너무 위험한 사람이다 하면서 백악관에다가 얘기를 다 했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엑스 와이프들도 그랬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백악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공보국장인 호프 힉스도 이제 대통령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대통령이 조금 화가 났다고 하더니 어제 뭐 기자회견할 때도 가만히 옆에 있던데요. 별로 화난 것 같지 않아 보이던데요. 그래서 이 호프 힉스가 어떤 여성이냐면 29살 오늘의 미국에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도 없어요. 이 백악관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백악관의 공보국장이 공보 관련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고 정치 관련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회의할 때면 그 헬스케어 안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막 물어보고요. 의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막 물어보고요. 단지 장점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뭔가 아주 보고하기 힘든 까탈스러운 것들을 보고를 해야 될 때 항상 이 호프 힉스를 통한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통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프 힉스라는 여성은 아이의 책상이 대통령 집무실 바깥에 있어서 제일 먼저 제일 늦게까지 가장 오래 대통령과 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것 보니까 호프 힉스가 대통령이 이제 그 잠자로 올라갈 때까지 바래다 주는 사람
그게 이제 그 호프익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그 부인을 두 번이나 그 폭행했다는 그 라포터와 데이트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백악관 내부에서 또 다른 여성이 데이트했었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신고하고 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한테 얘기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비서관이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대통령에게 모든 서류 같은 것을 가져가는 것을 스크리닝을 하고 때로는 그 어떤 그 연설문도 쓰고요. 그래서 호프익스에게 대통령이 약간 그 화났다 하는 보도가 나오던데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 호프익스라는 여성은 전에도 대통령 그 후보였었을 때 코리 루안도우스키라는 그 캠페인 매니저하고 사귀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코리 루안도우스키도 다른 여성 기자를 멍들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 해고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해고당할 때도 이 호프익스라는 공보국장이 굉장히 이 코리 남자에게 잘해주려고 하다가 대통령이 막 화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도 그 대통령이 굉장히 이 라포터 일에 대해서 화가 났고, 이번에는 호프익스에 대해서도 화를 냈는데, 왜냐하면 본인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처음에는 좀 막아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왜 백악관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가? 백악관의 성향이 어느 정도 그런 것이다 하는 게 대체적인 그 미국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그렇게 친했던 팍스뉴스의 빌 올라일리도 팍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면서, 예를 들어 뉴욕타임스나 NPR이나 이런 곳은 누군가가 너무 그 스타 뉴스 앵커라든가 뉴스 기자라 할지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바로 해고시켜 버리거나 정직시키고 조사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팍스는 빌 올라일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하는 것도 알면서 그 아예 그 돈을 그 합의금도 주기도 하고 뭐 몇천 달러씩 합의하고 하는데도 계속 고용하고 알면서도 재계약하고 하는 팍스의 CEO 자체도 그랬으니까요. 대통령의 친구였던. 그리고 빌 올라일리도 뭐 대통령이 그래도 너무 이 사람 싸고 돌았죠. 수석 전략가였던 스티브 배넌도 역시 그 와이프 가정폭력 이런 것 있죠.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12월 달에 알라바마주에서 선거가 있었을 때 그때 14살 어린이를 포함해서 여성들이 수없이 저 사람에게 성폭행, 성희롱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대통령이 로이 모어를 공식 지지하고 그에게 투표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뭐 잡지 애틀란틱을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백악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부터 그런 일들을 여자를 때리고 멍들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백악관에서는 미국식 표현대로 하자면 익스큐즈가 된다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한 사람도 누구라고 하던가요? 잊었어요. 아무튼 제가 뭐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역시 그 엑스 와이프에게 너무 그 신체적인 학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알려지고 사임을 하는데, 이상하게 백악관에서 사임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 죄를 인정을 안 해요.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은. 라포터도 그렇게 경찰 리포트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 지금 그 사임한 사람 같은 경우도 음해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내가 맞았다. 내가 이제 그 심한 말을 할 때 전 와이프가 나를 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임은 왜 해요? 아무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면 끝까지 그 자리에서 지키면서 일하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죠. 본인들이 백악관에서 그 직책을 그 사임을 했을 때는 뭔가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임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이번 주에 아주 그 빅 이슈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메모를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공화당의 누네스 메모라는 게 있었잖아요. 뭐 연방 법무부와 FBI가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그 차별적으로 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수사한다 하는 것을 주장한 그 메모를 공개했는데, 그 메모를 공개할 때는 이제 그게 하원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닷새 만에 대통령이 승인을 해야지 공개가 되는 것이었는데, 대통령한테 그 메모가 가기도 전에
국정연설장에 대통령이 쫙 들어섰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양쪽에서 누가 악수하고 할 때 한 그 공화당 의원이 물었어요. 그 누네스 메모 공개하셔야지 됩니다 하니까 걱정하지 말으라고 100% 공개한다고 메모 보기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게 민주당 메모거든요. 이 민주당 메모 처음에는 공화당에서 통과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공화당께 공개가 됐는데 계속 통과시키지 않을 수는 없고 그런 부분도 작용이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민주당 메모가 공개하자 이것도 해서 통과가 됐는데 대통령이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어제 뭐 공개를 당연히 soon이라고 그랬어요. 공개하겠다 하더니 오후가 되니까 이 민주당 메모는 국가 안보에 해가 되고 뭔가 수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공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문제 공개 안 됐으니까 이것은 뭐 자연스럽게 다음 주까지 빅 이슈로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정규 방송에서 하나 전해드리지 못한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전혀 전해드리지 않을 때는 그만큼 뉴스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틀림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나중에라도 꼭 정리를 하거든요. 어떤 게 있었냐면 팍스 뉴스나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정말 휴즈 뉴스였는데 이게 하나도 빅 뉴스가 아닌 거예요. 빅 뉴스처럼 만든 것일 뿐이죠. 어떤 게 있었냐면 지난번에 그 힐러리 클린턴 그 이메일에 대해서 FBI가 수사를 할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조금 그 문제가 되고 이름이 들썩들썩하는 그 FBI 사람들에게 그 이메일 조사하는 그 과정을 나에게 다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 케이스도 그렇고 다른 케이스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수사를 하시는 데는 FBI가 조사하는 건 수사잖아요. 수사하시는 데는 수사의 독립권이 있으니까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이 이메일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왜냐하면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도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그 미국 정보 당국들은 러시아가 해킹해서 그것을 이제 그 위키릭스에 주고 위키릭스가 흘리고 뭐 이랬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팍스를 포함한 많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언론과 지지자들이 거봐라. 오바마가 뭐 개입을 안 해? 힐러리 클린턴 도우려고 뭐 오만 수를 다 썼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뉴스를 전해드리지 않았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그때 그 내용을 알았어야지만 됐고 그래서 내용은 알되 여러분 수사는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내용만 알려주십시오. 수사는 여러분들의 독립 권한입니다 했는데 그렇게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하고 나서 사흘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가 G20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G20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그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게 돼 있었어요. 그 당시가 가만 생각해 보면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고 그 뒤에 미국이 이제 그 경제 제재를 가했을 때고 이미 그때는 미국 행정부에서 이제 그 뭐 러시아가 계속 그렇게 미국의 여러 가지를 그 정보 같은 것으로 뭔가를 그 흐트러뜨리려고 하고 해킹하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상대에게 해킹하지 말아라. 정보 그 빼나가지 말아라.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알아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그 FBI에 그런 것을 그 알려달라고 했었던 거고 이게 사실은 뉴스 하는 사람 같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이게 다 뉴스가 됐었고 그래서 미국 뉴스도 크게 다루지 않아요. 다만 한 주들 그때 이렇게 해결됐었던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나서 얘기할 때 그것을 근거를 가지고 그 경고를 해야지 되니까요.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미국에서는 다루지 않은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때 그 팍스 뉴스라든가 브레이트바트, 인포월 이런 매체를 접하실 때는 굉장히 그 자극적이고 상당히 그것을 사실에 기반한다기보다는 원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때 G20 정상회담에서 만나서 저도 여러분들께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그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에 경고를 했죠.
우리 정보 같은 것 빼내가지 말라고. 그거 아주 그 당시에 빅 뉴스였습니다. 아무튼 민주당 메모가 전해져야지 되기 때문에 이것 함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네. 이름 생각났네요. 지난번이 아니라 이번 주에 또 그 엑스와이프를 막 때려서 사임한 그런 사람 이름이 데이빗 소렌슨이라는 연설문을 작성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막 자동차로 그 부인을 위협을 했고, 담배를 막 그 손에 가져다 대면서 위협을 했고, 벽에 밀쳐넣고, 보트를 타고 있는데, 두 사람만 타고 있는데, 보트에서 머리채를 잡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자기 아무 죄가 없다고 하는데, FBI에 다 이 엑스와이프가 이 백악관에 들어갈 때 이것을 다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 뭐 신원조회 통과했겠어요. 신원조회 통과했다는 말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합쳐져서 백악관에 신원조회를 하지 않은 사람이 지금 수십 명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런 내용들 있고, 그리고 그 카지노의 대부인 그 스티브 윈 리조트의 그 체어맨이 결국은 본인의 그 회사에서 많은 여성들을 성희롱하고 학대하고 한 혐의 때문에 이 사람도 아니라고 하죠. 아니라고 하지만 본인이 창업한 회사의 회장과 CEO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사진이 물러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뭐 주식값 내려가고 회사 이미지 나빠지니까. 미국에서 이런 경우 많아요. 예전에 그 스티브 잡스도 본인이 차린 회사에서 물러났다가 뭐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스티브 잡스만 그런 것도 아니죠. 하워드 슐츠도 그랬었죠? 네. 이게 이제 미국의 모습이죠. 여기까지가 이번 주 그 위크엔드 리뷰였고요. 위크 어헤드. 다음 주 위크 어헤드는 뭐 당첨이죠. 당연히. 그 평창 올림픽 계속 되면서 올림픽 그 스코어도 있고 미국에서도 당연히 지금 미국의 그 동성애자 선수들이 2명이 가 있는데 이 2명의 선수들이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굉장히 사이가 나빠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 동성애자들 같은 경우는 그 의료 그 치료를 해야지 된다고 그런 법안도 만들고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자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적으로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 테고 여전히 강한 중요한 이슈는 평창 올림픽을 둘러싼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미국과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가 고민은 깊어지는 것이고 이제 그 처리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의 그런 그 묘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통령은 지금 다음 주에 미국에서 그 아주 큰 그 기간 산업 계획을 발표를 하거든요. 돈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뭐 뉴욕 공항에서부터 펜실베니아까지 이렇게 될 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을 조금 더 그 지킬 수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가 밋 romney 공화당 그 선거에 나갔지만 졌고 그 오바마에게 졌고 이번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예비 선거에 아니죠. 나오지도 못했죠. 이번에는 그랬던 밋 romney가 오린 해치라는 유타주 그 상원의원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친한 나이 많이 든 80세가 넘은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계속 하라고 했어요. 아니면은 밋 romney가 올 것 같아서. 왜냐하면 밋 romney가 미국에서 올림픽 잘 치르고 이 그 솔트레이크에서 잘 치르고 유명해졌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타 몰몬이기 때문에 또 유타고요. 유타에서 이 밋 romney가 이제 그 상원의원 선거에 나가는데 다음 주에 그 선거에 나가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요.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밋 romney라는 새로운 그 지도자가 또 나온다 하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이 될 테고요. 그리고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다음 주에 이제 또 중동을 방문을 합니다. 요르단, 터키, 레바논, 이집트, 쿠웨이트를 방문을 하는데 지금 특히 이제 그 이집트 같은 데서는 미국이 이집트와 좀 파트너십을 갖기를 원하고 또 그 요르단에 가면은 요르단이 중동 평화에 조금 더 많이 개입해달라 이런 얘기도 당연히 그 할 테고요. 그리고 이제 쿠웨이트에 가면은
뭔가 그 아이시스 물리치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테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금 북한 이슈에 대해서 별로 그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계속 외교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임기 2기가 들어오면서 원래는 그다지 즐기는 것 같지 않더니 그 국무장관 자리를 좀 즐기는 것 같다는 그런 모습도 들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정도 있고, 그리고 뭐 여전히 미국에서 미투 무브먼트 이어질 테고요. 저는 아마 그 다음 주에 호프 힉스라는 대통령의 공보국장과, 그리고 이 그 가정폭력 이런 그 혐의를 다 비서관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언제부턴지는 모르지만 미리 적어도 언론에 그 멍든 얼굴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에 알았다고 하는 비서실장,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다음 주에 굉장히 큰 그 뉴스메이커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평창 올림픽과 또 그 문재인 대통령 초청,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평창 올림픽을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미국에서 보는 한국 잠시 뒤에 전합니다.